우리공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희생되신 태극기 애국에서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강경 옥중 투쟁하신 지가 1047일째 되는 날입니다. 4.15 총선도 2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선거일을 배우고 나면 약 한 55일 정도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선동하고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거짓 촛불 편에 섰던 유승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개혁보수를 향한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고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재건 3원칙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들이 자랑스러운 통합을 하는데 왜 통합의 주체가 총선에 불출마를 합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고 보수를 통합하겠다는 사람은 당당하게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 탄핵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라는 타이틀에다가 비겁자라는 타이틀까지 같이 안게 됐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유승민과 김무성, 홍준표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탄핵이 잘못된 탄핵이었다 라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역사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선언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반대한민국 체제 역사 싸움이 전개됐고 그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를 떠나겠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가져야 될 스탠스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또 통합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우리 공화당은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탄핵 세력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 그것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부터 벌써 우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총선, 21대 총선은 바로 탄핵 세력 대 반탄핵 세력들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2달간의 상황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했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탄핵을 인정하고 혹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1047일 동안 외부로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것도 진실을 바로잡자는 거 아닙니까?
또 체제 역사 싸움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촛불 쿠데타 세력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탄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많이 편찮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옥중투쟁을 당당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했던 그 길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잘했다고 떠들던 인간들이 왜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김무성, 유성민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탄핵의 주동 세력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진실은 오래지 않아 밝혀질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 불의는 오래지 않아 무너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강건하게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로 출마를 황교안 대표가 하셨어요. 저는 이미 2달 전부터 종로 출마가 답이다. 그 전제 조건은 이 비겁한 야합, 정치공학적 야합에 대한 통합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한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개혁적인 공천과 개혁적인 인적 쇄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자유파의 중심 정당으로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종로 출마를 하면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고 TV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밀리듯이 하는 출마는 특히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야당의 지도자 장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을 감동을 시켜야 되고 그 감동을 시키면서 자유우파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국민 감동 없이 밀려서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은 4번 겨울 동안 투쟁을 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우리 공화당은 종로에 후보자를 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분명히 국민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종로구는 2017년 3월 10일 거짓 탄핵되는 그 시점에 5분의 애국 열사가 돌아가신 지역입니다. 또 종로구는 거짓 촛불들의 촛불혁명이라 운운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광화문 광장이 있는 지역.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거짓이고 불이라고 천막 당사를 치고 투쟁을 했고 박원순 시장의 용역 깡패에 의해서 100여 명이 다치고 엄청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압살의 현장을 우리는 감수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촛불혁명광장이라는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종로가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종로를
지키고 종로에서 200여일간 천막투쟁을 했던 그 지역이 우리 공화당의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반드시 후보를 내서 진실이 뭔가, 정의가 뭔가, 태극기가 뭔가,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반자유민주주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검찰의 개혁을 얘기하는데 왼쪽 손가락은 대권에 눈이 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바나 노빠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공정과 정의를 버린 추미애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공소장에 분명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탄핵감이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추미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소장 공개도 하지 않겠다.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추미애 장관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법률지원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격기 집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의 송시장 측근 수첩에는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내용과 송시장 측근의 수첩에서 나온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거론된 적이 있었고 그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씨의 친구를 시장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이 VIP나 청와대 측근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이제는 거론을 해야 되고 문재인 탄핵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앞으로 이 문재인 탄핵 투쟁에 좀 더 가열찬 힘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벌써 20일 전에 중국의 모든 출입국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12,000명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25번째의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개 성이 있는 70곳의 도시를 봉쇄하거나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중국 14억 인구의 30% 수준인 4억 2천만 명이 출입 금지에 봉쇄됐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중국하고 맞바꾸겠다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이 중국 폐렴의 도피처가 돼야 됩니까? 무능한 문재인 정권, 중국 속국으로 가기를 작정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식당 출입 인구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출입국을 막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중 행각 그리고 무능한 부실 대응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공화당과 전혀 관계없는 30대, 40대, 50대까지 젊은이들 내가 한 7, 8명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더불당 자기들 지지하고 했는데 조국 사태,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총태를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이제 안돼요. 젊은 아이들이 안답니다. 자유한국당 희망 없대요. 나라 일이 만든 원흉이고 구제불능이라고 그러게 애들 말로, 그 친구들 말로. 우리 공화당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마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주 선명성을 가지고 법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 반드시 많은 뜻있는 애국 국민들의 진실된 지지를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은 아닙니다. 한명당이 지금 우리 당 내부 문제나 또 여타 단체들이 창당을 하고 나오고 하는 이 혼란한 과정을 보면서 일부 당원들은 야, 우리끼리 뭐 해서 되겠느냐, 전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법과 정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어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존의 가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리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 5만 불 가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싸워나가자, 이 말을 오늘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많은 내국 국민들, 젊은이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도 이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우리 공화당으로 왔어 정치적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전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이 레닌의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에서 이제 91년 정도 붕괴가 됐는데 71년 정도 수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좀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이 공산당이 49년 10월에 건국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보니까 한 1년, 2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공산당 주기는 70년이다 수명이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렇고 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한 폐렴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유진영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내적인 거는 뭐 굉장히 많은 점이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어떤 자유진영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여러 당 중에서도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각오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리더십과 어떤 조직력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지금 이제 그 다당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그런 당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세력에 대해서는 정의의 입장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급하니까 어쨌든 문제적으로는 뭉쳐서 써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이 그런 주장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도 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의 스탠스는 물론 그 원칙을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이런 내심의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었죠. 트렌드라는 거가. 어제도 뭐 며칠 전에도 우리 김문수 지사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같이 하자, 뭐 집에서 같이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4월 총선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 뒤집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과 가는 그 흐름의 트렌드를 부대찌개는 아닌데 이 반죽을 좀 해야 돼요. 정치가는 이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도 사지 않고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다 한다는 것은 책략이 아니고 진정성을 다가가지만은 우리가 태풍이 오면 그 파도는 어느 정도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원칙과 변화 속에서 그다음에 그 유연함이죠. 강하지만 그것도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지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말이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생지가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등에 올라타가지고 끝까지 가서 말에서 내리면 돼요. 근데 그 말은 생지를 잡아먹지 않는 말이 속성이죠. 그런 건 이제 전략인 것인데 앞으로 우리 4월 총선도 제가 누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분명히 이번 4월 총선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가 최근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단결해서 나간다면 좋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추미애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공작을 벌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했죠. 요지만 통보하고. 그런데 한 언론사가 공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공장 내용에 보면 과정이 그 내용도 그렇지만 과정이 재밌는데 누가 공개했을까요?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공개했을까요? 저는 이제 저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바라본 피고인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좀 특이한 검찰에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철 방법비서관입니다. 근데 그건 뭘 인정한 게 나오냐면 지금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한 게 청와대 어떤 부서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기능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게 위법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박정철 방법비서관이 공개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어떤 13명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개를 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추미애 물먹입니다. 추미애를 완전히 물먹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한 검찰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여론의 어떤 여론의 힘을 검찰 쪽에 유리하도록 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서 벌써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끼리 적정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 조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변호사가 이 공수장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사유고 그리고 충분한 범죄라는 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세력들이 독재 정치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뭐 이미 독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독재를 꿈꾸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 민변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 내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급속히 문재인 지지 세력들의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를 계속 몰아간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씨가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자꾸 보수개혁 그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수개혁은 탄핵에 찬성한 62명이 정계 은퇴하는 것이 가장 큰 확입니다. 그것이 보수개혁의 1순위예요. 왜냐하면 국가 반역 세력들과 손잡고 좌파한테 권력을 내주는데 일조한 정도가 아니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다른 보수인들하고 똑같이 공천하고 총선에서 좌파들하고 싸우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보수개혁의 1순위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부터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보수개혁의 1순위다. 이런 명확한 그런 논리가 있고 명제가 있는데도 자꾸 무슨 이주시대 때 사색장생 하듯이 무슨 공자 맹자하듯이 이상한 말들 하고 있는데 유승민 씨는 오늘이라도 보수개혁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본인이 국가 반역 세력들 좌파 정권 등장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크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보수개혁의 1순위다. 김무성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자로 적반하장 율군수고 후한무치한 이야기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장난 좀 그만하고 우리 이조시대 선비들이 조금만 더 너무 저 관념론에 빠지지 말고 명확하게 실사구시하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구한말에 일본한테 나라 뺏겼겠어요? 유승민 씨를 보면 말장난하는 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맹자왈 공자왈. 보수개혁은 본인이 정계 은퇴하는 것이 보수개혁이에요. 국가 관역 세력들하고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님, 죄 없는 대통령님, 여선 대통령님 감옥에 보낸 1등 홍로자가 유승민, 김무성 아니에요? 그럼 보수개혁은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지. 그거를 덮고 무슨 기회주의자들하고 자꾸 2%도 안 되는 정당이 보수개혁의 큰 틀이라도 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또 그거를 싣는 언론들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들이 역사에 큰 죄를 진 걸 덮으려고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들의 논조도 참 큰일 났어요. 보수개혁의 1순위가 뭔지는 오늘부터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신문이라면 제대로 분석하고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그 1등 반역 세력들과 협잡해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세력들이 보수개혁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당장 정계 은퇴하고 진짜 보수개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길을 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한 폐렴 및 여러 가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저희들이 무대체도 그날은 3개를 썼습니다. 자, 서울역 사보출구 바로 앞에까지 해서 걱정했습니다만 무사히 잘 치르고 도와주신 시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날 저희 당은 숫자가 많이 늘었지만 다른 집회는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당의 힘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우리 당의 그러한 결합력, 단결력 그리고 우리 당이 이념으로 무장됐다는 것이 그날 또 증명이 됐어요. 이념이 없는 정치 집단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신이었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지만 우리 당은 대한민국 적자 보수답게 애국 정신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거 이념으로 굳건하게 무장이 되니까 우한폐렴도 무섭지 않고 다른 거 무섭지 오히려 숫자가 증가하고 이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니까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렇게 이상한 세력들하고 보수 통합에 대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역시 힘이 대단하다. 앞으로 이 열기로 총선까지 이어가서 크게 우리 당이 총선을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집회는 말이죠. 물론 지난 금요일날 김문수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집회를 좀 통합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오늘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이 나서 같이 하면 더욱더 좋고 혹시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중에서 결론을 못 내더라도 이번 15일 집회는 저희 단독으로 대구에서 하는 것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보수에 몰리고 거기서부터 불꽃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대구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으로 15일 집회를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노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집회 문제인데요. 3.1절 집회는 아무튼 저쪽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측은 토요일날 29일날 아마 대단 인원을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1박 2일로 아마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적은 토요일날 29일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일단 3월 1일날 저희 당은 집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단 그렇게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막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더 결정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민과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이라는 것에도 많은 분들이 구역질이나 하시겠지만 가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장 역겨운 부분을 말하면 유승민 입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계속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개혁을 해야 되고 보수가 바뀌어야 되고 따뜻한 보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는 계속 바뀌어감에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좌파들이랑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삼 때부터 비롯된 진짜 3당 합당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보수의 잘못된 보수 파리들의 정신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 수면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는 임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 표를 얻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은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자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원류를 지키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류를 지키는 우리 당은 절대 공산주의의 이념을 같이 하는 자들과 타협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타협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들과는 절대 한데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사실 공화당이 참 암흑기를 맞았던 시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0년대, 20, 30년대 그리고 40년대, 50년대 참 암흑기를 맞았을 때 지금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이 좌클릭 좌파 국민 정서가 좌로 가니까 우리가 그 위에 부응을 해야 된다. 좌클릭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부진할 때 베리 골드워터라는 이제 공화당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나라가 계속 이렇게 좌편향 될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균형의 추를 맞춰야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했던 분이 지금의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고 레이건이 소련의 목줄을 잘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대한민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기 직전에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탄핵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힌 이 자경화 운동장을 다시 원류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땅에 도입됐을 때도 불안정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도입했을 때도 불안정했듯이 이거 전 집회 때 손장희 청년이 했던 말인데 우리 공화당이 다시 세우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란 가치 또한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의연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성인 고문님 자리를 옆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윤덕기 성인 고문님 한 말씀 하시죠. 통합이니 보수대 연합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저 자신도 지금 정신이 헷갈려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공화당의 전신을 우리 애국당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이는 많지만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빨리 물러났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의 앞길은 문재인 정권 물러난 이후에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이거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념의 정체성이 없고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버려요. 전부 흔들려가지고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보수다, 새보수다, 험보수다 이러고 따뜻한 보수 무슨 여기 국민들도 전부 혼동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 이 용어들 보면 전부 좌파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보수가 차가웠어요? 언제 보수가 무슨 독재를 했습니까?
이거 전부 다 말이야 보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좌파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그걸 자기들 모르고 그냥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금 말이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가 일을 자꾸 저지르기 때문에 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갈 건가? 이 나라가 갈 길이 어떤 길로 갈 건가? 설사 누가 저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설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 한들 지금까지의 그 좌파들이 했던 소위 주사파들이 했던 그 저질러 놓은 일들을 전부 깨끗이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제 정권이 소위 우파 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할 일이 더 많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어가는 정통 우파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없어지고 딴 데 가서 물타기 해버리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이런 엉터리 국가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뭐 나는 중도다. 중도는 국민들이 중도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중도에 있다가 우파가 잘하면 우파 선택하고 좌파가 잘하면 좌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나는 중간이다. 중간에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이 가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이 가고 그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지도자는 중도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하겠느냐 공산주의 가겠느냐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지. 자기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중재예요. 그거는 해방 이후에 남로당하고 우리 자유우파들하고 싸울 때 그 희생분자라 이래가지고 지금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지은 사람들이 희생분자예요. 그게 중도 아니에요. 공산당 보면 공산당 편 들고 우파가 오면 우파 편 들고 막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지금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도 일부러 하려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지금 뭐 대깨문이라나 뭐나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나 뭐 나 그 용어도 내 하도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지하는 똘똘 뭉친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파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도 그런 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자꾸 무슨 그군이 도로박근혜 당인이 뭐 이런 소리를 우파라고 표를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 뭐 저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무슨 도로박근혜 당이 되면 안 된다. 도로박근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파 정치가 잘못한 게 더 많으냐 좌파 정치가 잘못한 게 더 많으냐 이거는 국민도 심판받을 시기에 우리가 무슨 그거 우파다. 우리가 뭐 롱디를 들고 누구를 때렸습니까? 죽창을 들었습니까? 그 전부 좌파들이 하는 선전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정신 빠진 놈들이 말이야. 말로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좌파보다는 우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자꾸 우파를 팔고 나오지. 좌파가 더 많은 줄 알면 이 사람들이 좌파라고 우길 텐데 좌파들도 심지어 자기는 우파가 입하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위기를 살려서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문재인이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 세력의 역할은 우리 공화당밖에 할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번 뭐 4.15 총선을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도 더 멀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멀리 보고 우리 가야 된다. 우리 동지들 더 많이 확장해서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덕기 전 건국회장님께서 마음에 우리 우파가 가야 될 길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략회의가 일주일에 2번 있고 청년 전략회의가 한 번 있습니다.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략회의를 하고 공약을 저희들 1차 공약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공약 발표는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비공개 시간에 하고 일주일에 파트별로 한 건 내지 2건씩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또 2차 공약에 1차 공약 발표 이후에 2차 공약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이 좀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주요 당직자 1박 2일 워크숍에서 제시해줬던 많은 안들도 참고로 했습니다. 뭐 의견이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왜 또 뭐 생각이 다르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전략회의에서 논의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전략회의에 임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회의를 거쳐서 전략 짜고 이제 1차 공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슈라든지 선거 전략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홍보 대국민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이슈를 어떻게 우리 공항이 선점을 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사 안건을 올렸습니다. 사무총장의 서성근 변호사,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정훈호 정책위원 두 분의 인사 안건을 올려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를 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무총장 서성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를 영입했던 분이고 아무튼 우리 우파의 사장을 그대로 잘 갖고 계신 분이고 현재 서정근 법률 변호사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서성근 변호사,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재훈호 위원 안건을 올렸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님들의 100% 동의에 의해서 이 안건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1대 총선 10대 정책 목표 선거 공약은 경제 부분과 국방 안보 외교 부분을 1차로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발표할 것은 정치 첫째, 두 번째 사회 사법 그리고 교육 청년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하고 사회 부분에 노동 부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 때 전략기획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추천의 건입니다. 제 인재 후원은 박현성 씨입니다. 1982년생 여성이시고 인천 출신입니다. 유아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비스 디자인학과 석사를 졸업하셨고 독일 디자인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인데 여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7 위너를 하신 분입니다. 이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에 하나로 세계 최대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2017년 위너이십니다. 아무튼 이 젊은 인재분들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사타파 지역에 출마를 본인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구호 또 이번
금요일 날 인재 영입 인재 10호는 조금 전에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우리가 영입한 제훈호 씨입니다. 1958년생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e스포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출신이고 한국 e스포츠 협회 상임 이사를 하셨고 여기에서 12개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신 분입니다. 또한 e스포츠 국제심포지엄을 다양하게 개최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e스포츠라는 새로운 부분을 e스포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그 선수가 임요한 선수가 있는 데가 e스포츠입니다. 여기에 장당의 주역을 하셨던 분이고 공군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SK에서 SK텔레콤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이 8595, 9510호 인재 영입을 오늘 9호를 2시에 2시 반에 2시에 하시죠? 당에서 한영시가 2시에 하고 2시 반에 정문관에서 발표를 하고 금요일날 2시 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략회의 명단은 아무튼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이 전략회의는 주관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과 박태우 상권 최고위원, 김정열 전략연구원 이사, 서성금 변호사, 홍순범 전문위원, 김문현 경제학 박사, 재훈호 정책위 수석위원, 최영재 자율고 대표, 또 인지현 수석대변인, 최진민 기획홍보팀장 10분하고 저하고 또 외부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분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공약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거 전략 이슈 부분을 총괄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최고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오늘 이렇게 월요일 우리 최고 당직자 회의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전략회의 멤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발을 요청합니다. 서명대 운영 현황을 발표하기 전에 우선 오늘 비공개 때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회 관련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고 하겠습니다. 15일, 22일, 29일, 1일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29일, 1일 집회 중에서 3일절 집회에 우리는 전력하겠다. 그래서 29일 토요일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22일은 우리 서울역 4번 출구 숭례문 집회를 그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일 집회는 대구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무튼 대구향 유성민 이번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결정을 대구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대신에 경기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이제 인천 뭐 강원 이쪽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 논의했는데 더 늦추면 더 늦어지면 또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대구 집회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비공개 때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최고위원 논의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22일 날 하려니까 22일 비우고 또 29일 날
비우고 이러면 토요일을 연속적으로 비우게 돼서 22일은 그냥 하고 3월 1일 날 일요일 날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자전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면은 15일 날은 대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은 숭례문 서울역 4번 출구 집회 29일 토요일 집회는 없고요. 3월 1일 집회로 일요일 날 주일날로 일요일 날로 3월 1일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대 운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명대 힘든 과정에서도 서명운동을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우리 동지들께 3자운동 플러스 3자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1 플러스 1, 3 플러스 3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3자운동은 당원 전체가 모든 당원이 지인들과 주변 분들하고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모이자 그런 우리가 13자 운동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당원 모두가 이 주 1회 당보나 또 전단지 우리 지금 이슈 전단지 공약 전단지가 있으니까 주 1회 당보나 전단지를 배포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원 모두가 1인 1현수막 달기 운동 우리 당의 공약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1현수막 달기 운동을 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3자 운동입니다. 플러스 3, 플러스 3자 운동은 모든 당원의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모든 당원의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다섯 번째가 모든 당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SNS 활동을 하자. 그다음 여섯 번째가 모든 당원이 친구, 모임, 카페 등등 우리 공화당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나 지인들한테 우리 공화당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퍼나르자. 중요한 것은 우리 집회 때 연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약 발표할 때 공약 부분 발표되면은 카드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주변들한테 좀 퍼나르자 하는 우리가 이 6가지 3 플러스 3 운동을 전 당원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중앙당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당원들한테 3 플러스 3 3자 플러스 3자 운동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 운영 현황은 지난주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광서구을 발산역, 광진구 터미널간 동서울터미널, 검천구팀 독산동 홈플러스, 노원병팀 노원역, 서대문구팀 3일간에 걸쳐서 홍제사거리 독립문 서울역, 서울시당팀이 광화문에서 하셨습니다. 성동구팀이 왕십리 5번역에서 이탈하셨고요. 송파구 을팀이 석촌역, 송파역, 잠실 세내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서울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아현역과 종로 공평사거리, 동대문구팀과 해무련팀이 청량리역 광장, 수호팀이 종로 5가 광장시장과 청량리역 광장에서 이탈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반여 1동, 반여 3동, 아랫반송, 제송동, 한마음시장, 자갈치시장, 피프광장, 반여 3동, 서면 부전 국민은행 앞, 장신역 NC백화점 앞, 한마음시장 입구 반여 1동에서
13곳에서 13일간 하셨습니다. 두 팀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대구입니다. 세 팀이 나눠서 13일간 해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대경연합 반월당 대구 달서구 팀이 백세약 국가 서보정류장 이틀 하셨습니다. 대구 동구팀이 방촌시장, 대구 북부을 팀이 우남지 공원, 북부을 1팀, 대구 북부을 2팀이 서변동 농협원, 대구 애국방송팀이 달성공원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굴포천역과 북평시장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수통골에서 이틀, 수통골에서 지난주까지 4일 하셨네요. 목초교에서 3일 하셨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태화로와 시청 앞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당팀이 서울역에서 지난주까지 이틀,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경전철 중앙역, 의정부 발공역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광명시팀이 철산역, 성남 1팀이 미금역과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수원시팀이 지동시장에서 이틀 해주셨습니다. 시흥시팀이 대야동 롯데마트와 목감동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안산 2팀 중앙역 1번 7구, 안양과천팀 서울역, 안양의왕팀 인덕원역 4번 출구에서 해주셨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도당팀이 정평시장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또 단양 내포장날에서 충북도당팀과 제천단양팀이 하셨습니다. 충남도당팀이 온양온천역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에서 구미시팀이 구미역 광장, 제주시당팀이 제주 5일장에서 하셨습니다. 단체가 경사모팀에서 마석시장, 남양주, 평내, 호평과 서울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서명이 5,663이고 당원 입당이 1,826명에 책임 당원이 170명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한 폐렴 문제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대 참여해 주신 많은 서명대 단장님과 서명대 단원 또 시도당 위원장님, 시도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대표님,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정주희 목사님께서 전담 발표를 제일 열심히 효과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경험담을 간단하게 좀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한마디 하시죠. 지금 제가 주로 하는 데가 이제 강남역 주변이거든요. 거기 이제 거기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각 대학마다 찾아갔었어요.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사람이 하나다 보니까 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곳을 이렇게 골라보니까 강남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전북구죠. 전부 다 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책 전단지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이거 이제 당보를 주는 경우에는 가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들 어떤 홍보물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정책 전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고민점을 그대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읽어보고 또 내용이 좋다고 또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물건 같은 경우도 재구매가 일어나야지 그게 잘 팔리는 건데 그 재구매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역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 했는데 어제는 또 온양온천역하고 천안 터미널 또 두 군데 가서 또 돌려봤는데 여기도 반응이 비슷해요. 그리고 20, 30대에 한정된 건가 했는데 연세 많은 분들도 이것도 다 읽어보시고 이 정책 공약지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우리 당이 아직은 미미하고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거 있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정책 전단지고 이거를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정말 그 폭발적인 국민들의 그 아주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새로 나오는 또 2차 전단지에 대해서 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공약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제 공약은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 부분이 인하가 유류세 폐지 부분이 대단히 큰 공약입니다. 반값 기름값이거든요. 우리가 포퓰리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1,550원 하는 1리터당 1,550원 하는 휘발유값이 700원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유류세가 55%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 수입이 유류세로 불어들이는 재정 수입이 25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 25조를 재정 수입을 다시 재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를 폐지하겠다. 25조면은 우리 전체 예산에 약 20분의 1 정도 됩니다. 20분의 1 정도. 근데 그게 유류세를 폐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소비 증가, 또한 그 유류세 외에 다른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만 김문영 박사가 조금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 이론적으로는 그 시작된 게 레이건 정부입니다. 레이건으로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래퍼 교수, 시카고대 교수가 했는 건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세율이 증가하면 세입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유류세를 낮추면 그게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비하는 게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한 4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그렇게 세입이 전부 다 보충되고 깎아준 25조를 4년 만에 늘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세수가 증대를 합니다. 네, 이상은 맞죠? 지금 공개적으로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선 그 10대 정책 목표, 우리 10대 정책 목표만 오늘 발표를 하시죠. 그 중에서 우한폐렴 부실 대응, 그거는 부실 대응으로. 첫째는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5대 게이트 특검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실시하겠습니다. 5대 게이트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조국 임종석 추미애의 국정농단, 드루킹 사건, 청주 터미널 게이트, 3.10 태국기 항쟁 참사 은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한폐렴, 친중, 부실 대응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비상조치 발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고 반공 자유민주블록에 참여하며 홍콩 민주화운동과 대만 독립노선을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저임금을 정상화하고 5년간 동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류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추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유지하고 교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35세까지 유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여군의 부사관 정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을 우리가 10대 정책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이 정책 목표는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와서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 부분은 정상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류세 폐지와 같은 것은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21대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비공개 때 하지만은 젊으니까 아프다 뭐 이런 좌파들이 얘기했는데 좌파들은 아픈 젊은이들을 더 아프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뺏어버리고 또 민노총에 의한 고용 세습을 확대시키고 또 청년의 그 아픈 청년을 더 아프게 알바자까지 빼앗아버리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대학생 대학교 졸업하면은 다 빚쟁이 됩니다. 다 빚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성근 변호사도 여러 가지 심의를 재판을 하고 변호를 하는데 그런 변호권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혹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은 젊은 청년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세까지 청년의 빚을 대학 학자금 관련되는 이 빚들을 35세까지 유예하자는 겁니다. 35세가 뭐냐? 직장을 가서 그 직장에서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물론 그 중에서는 그래도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의 그 부분을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35세까지 유예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공약이고 젊은 청년들의 아픔을 모르면은 나올 수 없는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또 청년 전략 회의를 통하고 또 전략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아마 제가 6개 활동을 3자 플러스 3자 활동을 하자 한 것은 이제 대학가 앞에 있는 분들은 대학가에 맞는 패키지 현수막을 것입니다. 또 공단에 있는 분은 공단에 맞는 패키지 현수막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 차량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류세 폐지 부분. 그래서 맞춤형 공약들을 맞춤형 우리 개인별 당원들이 내 지역에는 이 공약이 어울릴 것 같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 뭐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 공약이나 우리의 정책을 이제는 현수막을 달아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공약을 만들어내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에서는 공약 전체에 대한 발표를 우리 당직자들께 좀 하고 이 공약 발표 하나하나는 전략기획 본부장님이 매주 나눠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차 공약은